친일문학인 제대로 알기. 친일문학인 42인에 선정된 소설, 수필, 희곡 분야 11명. 지난번 친일문학인 제대로 알기 정리편 제1탄으로 친일문학인으로 등재된 42명 중에 시인 12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2탄으로 소설, 수필, 희곡 분야에서 아직 소개하지 못한 11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수필, 희곡 분야에서는 이미 자세히 소개한 김동인, 유진호, 유치진, 이광수, 이무영, 정비섭, 최정희, 채만식 외에 오늘 소개하는 11명이 있습니다. 유가족의 항변으로 명단에서 제외된 김소운. 김소운은 수필가, 번역문학가로 본명은 김교중이지만 광복 후 1968년에 김소운으로 개명했으며 부산 출신으로 13세에 일본에 건너가 일본 시인 기타라 하쿠슈 문화에서 시를 공부한 뒤 일본 시단에서 활동했습니다. 이후 한국의 민요와 동요, 시를 일본에 번역 소개했고 수필도 활발히 창작했는데 서간체 장편 수필로 일본에서도 반향을 일으킨 목근 동신, 수필집 3호당자필 등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행복한 부부 세상을 소개한 수필 가난한 날의 행복이 잘 알려져 있는데 일본 체류 중 제1공화국 정부를 비판했다고 이승만에 의해 입국이 거부되어 1965년에야 귀국했습니다. 1968년에 김소운으로 개명한 이후 1980년에 문단에서 전격적으로 은퇴했고 1981년 사망했는데 2002년까지 발견된 친일 저작물은 1943년 매일신보에 발표한 야마모토 원수의 국장일 등 3편입니다. 김소운의 친일 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요소로 인해 유가족에 부당하다는 항변이 있어 2008년 발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친일 작품이 일제 말기에 몰려있고 편수도 적으며 관심사가 한국문학의 번역 소개로 일본의 한국의 문화를 알려 은관 문화훈장을 받았으며 어릴 때 도일에 일본이 문학적인 고향이었다는 점 등이 항변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부인 김한님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신인 국가협 창설을 주도했고 딸 김유는 민청학년 사건으로 복역한 농민운동가인이며 큰딸 김영에 딸은 일본 가수 사와 도모에입니다. 번지없는 주막의 작사가 박영호. 박영호는 일제강점기의 극작가로 대중가요 작사가로도 활동했으며 필명으로 천여림, 불사조를 사용했는데 강원도 통천 출생으로 성장기나 학창시절에 대한 정보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때 함경남도 함주에서 잠시 유학기를 보냈고 함경남도 원산부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독학으로 문학을 공부했다는 정도만 알려졌는데 1920년대에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동맹 계열에서 희곡을 창작하며 등단했습니다. 1930년대부터는 대중가요의 가사도 작사했고 카프 활동 중에는 경찰에 구속된 일도 있는데 1939년 극단 고엽이 공연한 정어리가 호평을 받아 고엽은 광복까지 연극계의 대표적인 대중극 공연 단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친일 희곡을 썼는데 1942년 총독부 후원 연극 경연대회 제1회에 산뜨지, 제2회에는 물새, 제3회에는 별의 합창을 출품해 물새는 연출상, 장치상, 남녀 연기상을 휩쓸었습니다. 1932년부터 작사가로 활동해 높은 인기를 얻었고 태평 레코드와 시에론 레코드의 문예 부장을 지낸 바 있으며 일제 말기에는 군국 가요 가사도 창작했는데 민초합창, 천리전장과 달있는 모왕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광복 후 조선문화건설 중앙협의회에 참여했다. 1946년에 두 번째 부인인 작가 이선희와 함께 월북했고 북조선연극인동맹의 초대 위원장을 지냈는데 한국전쟁 때 인민군 종군 작가로 참전했다가 휴전을 앞두고 사망했습니다. 1952년 병사설과 1953년 전사설이 있는데 2002년 발표된 친일 문학인 42인 명단에 들어있으며 1944년 조광에 발표한 희곡 김옥균의 사 등 모두 10편의 친일 저작물이 확인되었습니다. 짝사랑, 오빠는 풍각쟁이, 물방아 사랑, 만양초사랑, 연락서는 떠난다, 울어라 문풍지, 번지없는 주막 등 작사한 히트곡들이 다수 있었으나 월북 예술인 해금 전까지는 다른 사람 곡으로 잘못 알려져 왔습니다. 월북 이후 행적이 소상히 알려진 박태원. 박태원은 일제강점기 시대와 북한의 친일 성향 사회주의 계파 시인, 소설가, 문학평론가, 정치인, 대학 교수였는데 1909년 한성에서 출생했으며 숙부가 의사, 숙모가 교사로 일하는 서구적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경성 제1고보 재학 중이던 1926년 조선문단 내시 누님을 발표에 등단했고 1929년 일본 호세이 대학 법정학과 1학년 때
중퇴한 후 귀국해 1930년 단편소설 수염을 발표해 창작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33년 이태준, 정지용, 이상, 김유영, 김기림 등과 함께 순문학적, 유미주의적 성향의 구인회를 결성했고 1934년 김정애와 결혼했는데 김정애는 경성숙명여고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경성사범학교를 나왔습니다. 광복 후인 1946년 좌익 계열의 문학인 단체인 조선문학가동맹회, 중앙집행위원 등을 맡는 등 잠시 남노당 계열, 문예운동에 몸을 담았다. 1947년 탈맹한 이듬해 국민보도연맹의 사무위원으로 가입하며 전향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서울에 온 이태준, 안회남, 오정환, 정인택, 이용학 등을 따라 남조선문학가동맹 평양시찰단원 등의 신분으로 평양에 건너가 이후 사실상 정착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전쟁 중엔 종군 기자 등으로 활동했는데 월북 및 평양 정착 후 1952년 노동신문의 이순신 장군을 연재하였으며 1953년부터 평양문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국립고전예술극장 전속작가로도 활동했습니다. 가보농민전쟁은 북한에서 재혼한 아내 권영희가 구술을 받아 적어 완성했는데 마지막 세 편은 열병으로 구술 능력마저 잃어 권영희가 대신 집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권영희는 박태원의 경성 제1고보 동창이자 구인회 시절 동료였던 정인택의 아내였는데 정인택 사후인 1956년 박태원과 재혼한 것으로 작가 이상의 옛 연인이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박태원은 이남 3녀와 배우자 김정애 등을 서울에 두고 단신 월북했는데 중학생이던 맏딸 박영은과 셋째 딸 박설령은 큰삼촌 박문원과 동반해 1951년 월북했고 남은 가족 중 둘째 딸 박소영의 막내 아들이 봉준호 감독입니다. 정인택과 권영희 사이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작가로 활동하는 정태은이 2000년 평양에서 나의 아버지 박태원이란 글을 발표해 다른 월북 작가들에 비해 월북 이후 행적이 비교적 소상히 알려져 있습니다. 김일성 계열의 권력을 측면 지원한 송영. 송영은 일제강점기와 북한의 연극인으로 한성부 출신인데 송동양, 은구산, 관악산인, 수양산인, 앵봉산인 등의 필명을 썼으며 배제고보에서 수학했는데 오랜 동지인 박세영과는 배제고보 동기였습니다. 1922년 조직된 한국 최초의 사회주의 연극단체 연군사에 가담했고 이후 대표적 하프 계열의 연극인으로 꾸준히 활동했는데 유산기급의 허위성을 풍자하는 이념적 성격의 작품들을 발표했습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전향의 친일 행적을 보였는데 1943년부터 총독부가 후원한 친일 성향 연극 경연대회에 산풍, 역사, 달밤에 걷던 산길을 출품해 2002년 발표된 친일 문학인 42인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확인된 친일 저작물 수는 총 7편인데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 제국 육군 대위로 복무하다 전사한 최명화의 전기를 극화한 극인, 창공과 같은 작품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근래 발견된 당시 희곡들을 보면 친일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선일체의 모순 등을 폭로하고 있다는 연구도 있는데 당시 일본에 집요하고 폭압적인 감시, 유구, 폭거에 의한 일시적인 변절로 보입니다. 광복 후 조선연극건설본부를 결성해 위원장을 지내는 등 좌익 계열로 돌아갔고 곧 월북해 북조선연극동맹 위원장으로 활발히 활동했으며 한국전쟁 때는 조선인민군에서 종군 작가로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1956년 발표한 백두산은 어디서나 보인다는 5대 혁명 가극의 하나인 밀리마 이야기하라로 각색되어 크게 성공해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여러 요직을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송영은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을 직접 현장에서 조사하고 문학적으로 형상화해 보급함으로써 김일성 계열의 권력이 항일 투쟁의 역사로 뒷받침되어 굳어지는 과정을 측면에서 지원했습니다. 한설야 계열로 분류되는 송영은 1960년대 한설야가 몰락할 무렵 숙청당했다는 설이 있으나 현재는 애국열사릉의 유해가 묻혀 있어 숙청설이 사실이더라도 이미 복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도야 우지마라의 작사가 이서구. 이서구는 일제강점기부터 활동한 극작가이며 한국 방송작가인데 아우가 고범이라 이고범으로 부르기도 하며 필명으로 남궁춘을 사용했는데 한성에서 출생해 한때 경기도 안양에서 유아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공식 학력은 오산국민학교,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와 사립오산고등학교에서 수학한 것이 전부인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매일신보 등에서 기자로 일하면서 초창기 연극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 친한파 일본 유학생들과 교류한 것이 계기가 되어 예술운동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1922년 토어르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1931년 단막희곡 파괴와 동백꽃 발표에 극작가로 등단했습니다. 이후 인기 극작가로 활동하며 많은 연극의 대본을 썼으며 1937년 극단 호화선이 공연한 어머니의 힘은 특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 기생 출신 주인공이 남편을 잃고 온갖 고생 끝에 시댁의 마음을 돌린다는 심파극입니다. 광복 후 예원조의 후신인 청춘극장에서 상업극 공연을 계속했으나 이전 같은 성공은 거두지 못했는데 1947년 유치진과 함께 전국연극예술협회를 결성해 연극계 대부로 활동했습니다. 한국무대의 수런 원장, 대한연극협회 회장을 지냈고 이때부터는 창작 작업보다는 정치활동에 좀 더 주력했는데 이서구는 1938년부터 경성방송국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광복 후 방송계에도 진출해 방송극도 다수 집필했는데 동양방송 최초의 사극인 민며느리를 비롯해 장희빈 등 인기 사극의 대본을 써 대한민국 사극 드라마의 전형을 마련했습니다. 한국방송극 작가협회 초대 이사장을 역임했고 큰 인기를 모은 대중가요인 홍도야 우지마라의 작사자이기도 한데 선산이 있는 경기도 안양시에 홍도야 우지마라 가사를 적어넣은 노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김유정의 친구였던 이석훈. 이석훈은 일본식 이름이 마키 히로시로 1908년에 태어난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의 극작가 겸 소설가인데 호는 금남으로 평안북도 정주군 정주읍 출신입니다. 평양고고를 졸업한 뒤 일본에 유학해 와세다 대학 노문학부에서 수학했고 1920년대부터 언론인으로 활동했는데 총독부 기관지인 경성일보 등 신문사 기자를 지냈고 경성방송국, 평양방송국 등 방송사에 근무했습니다. 한국방송사의 초창기에 활동한 아나운서 중 한 명이며 개벽이 발행하던 월간지 제1선 편집자도 지냈는데 1930년에는 동아일보 신춘문예의 희곡 관련은 왜 자살했는가가 당선되어 등단했습니다. 이후 황혼의 노래, 이주민열차 등을 발표했는데 작품 경향은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의 타협점을 찾는 중간 단계로 계몽적인 내용이나 남녀 간의 애정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1933년에는 극예술연구회에 참가하고 극단 문예좌를 조직하는 등 연극운동에도 참여했으며 1936년에는 문예진 악랑문고를 창간에 발행했고 1930년대 초반 소설가 김유정을 문단에 데뷔하도록 한 뒤 가깝게 지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에는 친일 작품을 창작하고 성지참배통신과 같은 친일 기행문 등을 남겼는데 소설 3편, 소설집 1권을 포함해 친일 작품 수는 19편으로 적지 않은 편입니다. 또한 조선총독부 항무국의 지원을 받은 조선문인협회에서 간사, 상무간사, 상무로 활동했고 국민총력 조선연맹 후원을 통해 결성된 시국강연부대에서 활동했으며 신사신궁 참배를 위한 성지순배사 활동 등에 참여했습니다. 1943년에는 애국 백인 일수전을 주최해 매출금을 조선군과 일본 제국해군에 헌금했고 조선문인보국회에서 소설이곡 부회 간사장을 역임하는 등의 행위로 2002년 발표된 친일 문학인 42인 명단에 수록되었습니다. 1944년 만주국으로 건너가 만선일보에 합류했는데 당시 만선일보에는 염상섭, 안숙길, 박파량 등 유명 작가들이 근무하면서 일명 만주문단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하면서 귀국해 러시아 문학 작품 번역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중 1948년 대한민국 해군의 중위로 입대했고 해군본부 초대 정훈감 서리를 지내다 1950년 제대했습니다. 1947년에 고백이란 글에서 친일을 참여하는 글을 남겼고 제대 직후 한국전쟁이 발발했는데 7월 9일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에게 체포되어 서울 형무소에 수감되어 실종된 것을 마지막으로 행적을 알 수 없습니다. 일본에 귀화해 일본에서 죽은 장혁주. 장혁주는 소설가, 문학평론가로 본명은 장은중이며 1905년 대구 출신인데 1926년 대구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고 아나키즘 단체인 진우연맹 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1929년 이후부터 대구 희도소학교 훈도로 근무했고 1932년 소설 아기도를 발표해 일본 문단에 등단했는데 일본어로 쓰인 소설이지만 식민지의 참혹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문단에서 활동하던 장혁주는 1933년 장편 무지개로 한국 문단에도 선을 보였는데 이후 남녀 간에 복잡하게 얽힌 애정관계가 묘사된 삼국선 등 점차 통속적인 경향의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이 무렵 평론가로도 활동했으며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공한 일본인 장수가 토키오마사를 다룬 가등청정을 시작으로 전시체제에 협력하는 친일 작품을 집필했습니다. 2002년까지 발견된 친일 저작물 수는 신라의 화랑도 정신을 들어 태평양 전쟁에 용감히 참전할 것을 권유하는 화랑도 정신의 재현,
젊은 학도의 갈 길은 하나 등 8편입니다. 이 시기에 황도조선연구회, 대륙개척문학위원회 등의 친일단체에 가담한 바 있는데 광복 후 일본에서 활동하며 일본에 귀화했고 사이타마현 히다카시에서 거주하다 사망했습니다. 일제뿐 아니라 히틀러까지 찬양했던 정인택. 정인택은 북한의 소설가인데 의진학 망명을 꾀한 대동단 사건에 연루되었던 언론인 정은복의 아들로 1909년 한성에서 출생했으며 문단 데뷔작은 1936년 발표한 총루인데 매일신보 문장 기자를 지냈습니다. 당시 사소설, 심리소설 위주로 약 40여 편의 작품을 발표했는데 작가의 자의식이 반영된 지식인 청년이 주인공인 총루는 미로와 여수라는 연작으로 이어져 정인택의 대표작이 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시기 조선문인보국회에 참가하는 등 친일 행적이 있는데 이 무렵 쓴 검은 흙과 흰 얼굴은 전형적인 친일 작품으로 꼽히며 소설 6편과 창작집을 포함해 총 13편의 친일 작품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는 히틀러도 찬양해 1945년 6월에 발표한 2달 전에 죽은 히틀러를 추모하는 히틀러 전초에서 히틀러를 조국 독일을 위해 싸우는 운명을 짊어지고 태어난 영웅이라 추켜 세운 바 있습니다. 절친한 친구였던 이상의 연인으로 알려진 권영희와 결혼했고 한국전쟁 중 가족과 함께 월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병사의 권영희는 몇 년 후 정인택의 친구인 월북 작가 박태원과 재혼했습니다. 정인택은 일제강점기부터 이념과는 거리가 먼 작품을 썼고 광복 후에는 보도연맹 가입 기록이 있을 뿐 문단 활동도 거의 하지 않아 북한으로 가게 된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태원 슬하에서 자란 차녀 정태은이 북조선의 유명 작가가 되었는데 2006년 이산가족 상봉으로 북한에 거주하는 누나를 만난 박태원의 차남 박지영이 들은 소식을 밝히면서 월북 이후 행적 및 사망연도가 공개되었습니다. 고려대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한 조용만. 조용만은 1909년 서울 출생인데 부친 조재혁은 대한제국 사여검 판관이었고 조용만이 태어날 무렵 한인합방으로 일자리를 잃었고 외증조부 오경석은 역관으로 개화사상을 김옥균 등에 전파한 초기 개화파였습니다. 이런 가족 배경으로 외국 문화와 영어에 관심을 가졌는데 경성제 7부를 거쳐 경성제국대학교 영문과를 나왔으며 1년간 무직으로 지내다 1933년 매일신보 학예부 기자로 취직했습니다. 이후 해방 때까지 10여 년간 학예부 기자로 일하며 당대의 문단, 미술계, 영화계, 음악계 등 문화예술인들과 교화하고 그들의 작품을 신문에 게재했습니다. 1933년에는 이상, 박태원, 정지용, 김기림, 이유석, 이태준 등과 함께 순수문학을 표방하는 구인회를 조직해 활동하기도 했고 기자 생활을 하면서 세브란스의 학전문학교에서 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조용만이 일했던 매일신보는 대한제국 시절인 1904년 영국인 배설이 만들었으나 한일합방 이후 조선총독부에 매입돼 기관지 역할을 했는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강제 폐간된 후 남은 유일한 한국어 신문이었습니다. 조용만은 학예부 기자 생활 당시 문어예술, 가정면을 담당했는데 1942년 2월 중일전쟁에 반대하는 수필가 김진섭의 글 아직은 염려 없다를 게재한 것이 일본 군부에 발각되어 총독부에 의해 해임당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해 사진 화보집인 매신사진순보 편집을 맡았지만 총독부 기관지 직원으로 친일적인 행보도 보여 1939년엔 문학인 250여 명이 이름을 올린 친일단체 조선문인협회에 참여했습니다. 또 일본어로 쓴 희곡 광산의 밤을 친일 문학잡지 국민문학에 발표했는데 해방 후인 1945년 9월 23일 매일신보는 총독부 기관지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반성문을 쓰고 종업원 일동 이름으로 신문을 실었습니다. 그는 또 해방 후 출간한 언론기고와 수필집 30년대의 문화예술인들 등에서 매일신보에서 일했던 데 대해 몸을 팔았다는 뜻의 매신이란 말로 자신과 동료들을 비판하고 사과했습니다. 6.25 전후로 경향신문, 코리아타임스, 국도신문 주필과 서울신문의 논설위원을 지냈고 서울대와 중앙대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정년퇴직 때까지 고려대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1995년 노안으로 사망했습니다. 직접 작품도 써서 경성제국대 재학 중 잡지 동광의 동학운동을 다룬 희곡 가보세를 발표해 문단에 등단했는데 작품 수는 많지 않지만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삼은 소설을 주로 썼습니다. 절친으로 구인의 시절의 동료들인 정지용, 박태원, 이태준이 전쟁 중 월북한 이후로는 창작에 소극적이 됐고 노년엔 젊은 기자로 일하며 보고 듣고 겪었던 젊은 예술가들의 초상 등 에세이집을 사료로 남겼습니다. 그는 한국의 초기 영문학자 중 한 명으로 다양한 영미문학을 한국에 처음 소개했는데 독립운동가이자 서화가인 위창 오세창이
그의 외종조부입니다. 국립경찰전문학교 교장을 역임한 함대훈. 함대훈은 1907년 황해도 송화군 출신으로 중앙고보를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해 도쿄 외국어학교에서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고 유학 시절 외국문학 전공 도쿄 유학생들과 해외문학 연구회를 조직했습니다. 해외문학, 문예월간 등 문학 잡지의 번역물과 평론을 게재해 활동을 시작했으며 1931년 해외문학연구회 동료들인 김진섭, 이하윤, 정인섭 등과 극예수련구회를 조직했습니다. 극연의 창단 공연작은 니콜라이 고골리의 풍자극인 검찰관이었는데 함대훈이 번역한 것으로 이 시기에 러시아 문학 전공자 가운데 독보적인 인물로 신극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후 유치진과 함께 극예수련구회의 후신인 극연좌에서 활동했고 남녀간 애정을 중심으로 한 통속 소설도 발표했는데 소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은 순정의 협로, 신경균이 동명의 영어로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1933년 카프 계열의 경향파 문학을 대표하는 임화와 백철의 우경화된 인간 묘사론을 공격하면서 벌어진 형상 논쟁도 유명한데 임화와 함대훈은 이 논쟁을 계기로 프로 문학의 본질에 대한 정견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정인섭, 유치진과 친일 연극 단체인 국민연극연구소를 세우고 소장을 맡았으며 조선문인협회에서도 활동했고 1940년 매일신보에 우리들과 지원병을 기고하는 등 11편의 친일 저작물이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종전 직후 한성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했고 경찰에 투신해 미군정의 군정청 공안국장과 공보국장을 맡았으며 국립경찰전문학교 교장을 역임했는데 교장 재직 중 뇌일혈로 사망했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을 비판하는 작품을 쓴 함세덕. 함세덕은 1915년 인천 강화군 출생으로 전라남도 목포와 인천에서 자랐는데 당시 유명한 극작가이던 유치진에게 사선 뒤 1936년 단막극 희곡인 산허구리를 조선문학에 실으면서 등단했습니다. 1939년 동아일보 주최 제2회 연극대회에서 동승을 공연해 극연좌상을 받았고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해연으로 입선한 후 낙화암, 5월의 아침, 동호의 끝, 서글픈 재능, 심원의 사파 등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작으로 꼽히는 동승이 높은 평가를 받아 극작가로서 호평을 받았는데 동승의 원제목은 주인공 동자승의 이름을 딴 도념으로 1947년 발간된 함세덕의 희곡집 동승의 표제작이며 영화화도 되었습니다. 작품의 경향은 초기에는 유치진의 농촌 배경 희곡들의 영향을 받았지만 점차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특성이 더해졌는데 항구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영향으로 많은 작품의 무대가 바다나 섬, 어촌이란 점도 독특합니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과 좌우익 갈등, 월북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변 상황에서 그의 작품 성향은 급격한 변화를 겪는데 일제 말기에 어용 연극단체로 유치진이 주도한 현대극장에 가담했습니다. 번안 희곡인 흑경정, 창작 희곡인 에밀레종, 남풍, 황해, 백야 등을 연속 집필했는데 에밀레종에서는 신라를 괴롭히는 당나라와 우호적으로 도와주는 일본을 대비시켰습니다. 황해에서는 지원병제를 노골적으로 선전하는 등 이 시기 집필되거나 공연된 작품은 모두 친일 군국주의적 경향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광복 후 황철과 함께 낭랑극회를 조직해 활동했습니다. 좌익 연극 단체인 조선연극건설본부, 조선연극동맹에 참여했는데 이 시기에는 초기에 사실주의적인 작품 성향을 극대화하면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구현한 작품들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전쟁 이전에 월북한 뒤 북조선연극동맹에 가담해 남한의 현실을 비판하는 작품을 쓰면서 활발히 활동했는데 4.3 항쟁을 소재로 한 산사람들, 이승만이 등장하는 풍자희곡인 대통령이 대표적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조선인민군 종군 작가로 부모와 형제들이 살고 있는 서울에 들어온 직후 사고로 사망했는데 친일 작품 수는 추장 이사베라 등 희곡 4편을 포함해 모두 6편입니다. 오늘 친일문학인 제대로 알기는 친일문학인 42인에 선정된 소설, 수필, 희곡 분야 11명이었습니다.